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자, 오늘은 레이저의 새로운 무선 게이밍 마우스, 레이저 마우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데스헤더 시리즈의 최신작, 바로 레이저 데스헤더 V3 프로입니다. 저 또한 데스헤더 V2 프로와 나가 프로를 메인 마우스로 사용했던 만큼 아마 팜그립 사용자고 비대칭형 마우스를 좋아한다면 바실리스크와 데스헤더가 가장 적합한 마우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최근에 출시되었던 레이저 바이퍼 V2 프로를 시작으로 무게를 극도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데스헤더 V3 프로 모델도 그 연장선, 초경량 컨셉으로 설계가 되었고, 기존 데스헤더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잡았을 때 느낌은 얼마나 다른지, 세부 스펙은 또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그 부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언박싱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미리 디자인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성품은 저번 바이퍼 V2 프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품 본체,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무선 연결을 위한 2.4GHz 동글 연장 어댑터, C타입 케이블, 그립 테이프. 무선 동글은 본체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되지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연장 어댑터에 동글과 케이블을 연결해서 좀 더 마우스에 가까운 위치에 두고 연결 안정성을 올려도 됩니다. 물론 본체에 연결해도 대부분 끊김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신호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빠르게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만큼 역시나 현존 최고 스펙이 탑재가 되었는데, 먼저 센서는 레이저 포커스 프로 30K 광학 센서가 탑재가 되었고, 레이저 최신 스위치 9000만 번의 클릭 수명을 가진 3세대 광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감도는 3만 dpi, 750 IPS, 70J 가속도, 무게는 63g입니다. 센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레이저 스마트 트래킹, 모션 싱크, 컷오프 기능도 다 향상이 되었으며, 특히 비대칭 컷오프의 경우 전작 데스헤더 V2 프로에서는 거리 조절이 3단계만 가능했지만, 이번 데스헤더 V3 프로의 경우 26단계로 훨씬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해져서 이 부분도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대칭 컷오프 기능은 마우스 조작 중 마우스가 바닥에서 떨어질 때 센서가 반응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무선 마우스 중에서는 거의 최고 스펙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바이퍼 V2 프로 모델과 동일한 스펙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폴링 레이트는 1000Hz를 지원을 하지만, 레이저에서 최근에 출시한 하이퍼폴링 무선 동글을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4000Hz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하이퍼폴링 무선 동글을 사용한다고 레이저의 모든 마우스가 4000Hz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닌,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바이퍼 V2 프로, 데스헤더 V3 프로, 오늘 출시한 바실리스크 V3 프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배터리 사용 시간의 경우 1000Hz에서는 90시간, 4000Hz에서는 24시간으로 사용 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Hz가 체감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마다 너무 달라서 반응 속도에 엄청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상 크게 체감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작 데스헤더 V2 프로에 비해서 꽤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개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제거된 건 아쉽긴 하네요. 이번에는 디자인과 전작과 달라진 쉐입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좌우 버튼부가 상단 하우징과 분리형으로 설계가 되었고, 표면 마감도 개체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텍스처 느낌이 있는 모래알 표면이었습니다. 또한 상단에 있는 버튼 2개가 제거가 되면서 바이퍼 V2 프로와 동일하게 바닥 쪽에서 전원 온오프, DPI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 설정된 DPI 값은 상단 LED 색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측 사이드 마감도 기존에는 고무 그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상단 하우징과 동일한 플라스틱 마감입니다. 고무 그립은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 시 마모되는 현상, 그리고 교체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그립 테이프 형태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지 않겠지만, 무게의 경우에는 초경량을 컨셉으로 둔 만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약 63g이 나왔고, 제가 받은 모델은 화이트 모델인데 블랙 모델은 62g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 블랙 플라스틱 사출에 화이트 도색이 추가가 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는 기존 데스헤더 V2 프로가 88g이었으니 정말 대폭 줄어든 셈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이 부분은 크게 체감이 되고, 바이퍼 V2 프로가 58g이니 민감한 분이 아니라면 바이퍼 V2 프로와 거의 무게 체감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충전독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레이저 충전독의 고질적인 문제, 접촉 불량 이슈가 워낙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정독 비주얼만큼은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며, 최근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저 충정독 불량 이슈 때문에 드디어 이번에 치방식의 충정독 프로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로지텍처럼 마우스 바닥에 퍽을 장착을 해서 마그네틱으로 달라붙으면서 충전을 하는 형태인데, 아쉽게도 어제 출시한 바실리스크 V3 프로 모델 이후부터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리뷰하겠습니다. 버튼부 유격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만 바이퍼 V2 프로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휠 구분감이나 느낌은 기존과 동일했고요. 쉐입도 상당히 변경이 되었는데, 먼저 측면에서 보면 등의 높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버튼부 쪽 앞쪽이 좀 더 낮아졌고, 손바닥에 닿는 부분 위치도 중앙에서 살짝 좌측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이드 버튼도 보시면 원래 각도가 내려간 형태인데 살짝 위로 올려서 더 누르기 쉬워졌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도 세로 길이가 약 1mm, 정말 미세하게 줄어들었고, 가로도 68mm에서 전작 72.6mm보다 꽤 줄어들었으며 이건 잡으면 체감이 확 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엄지 아래쪽, 새끼손가락 쪽에 닿는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었고 좀 더 슬림해지면서 그립감 자체가 편해진 느낌입니다. 즉 여기 이 이미지처럼 손가락 부분을 제외한 3번, 4번, 5번 부위 보이죠? 거기 부담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데스헤더 V2 프로보다 훨씬 그립감이 편해졌고, 평소 데스헤더가 크다고 느꼈던 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작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현재 메인 마우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만큼 그립감만큼은 판그립 사용자라면 레이저 마우스 중 바실리스크보다도 더 만족하는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극도로 무게를 줄이면서 원하는 초경량의 무게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 고무 그립도 그렇고 블루투스 제거, 충정독 제거, RGB 제거,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었고, 평소 이 부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꽤나 아쉬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국내 정발 가격 약 23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달러 가격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최근 환율이 거의 미친 수준이라 애매하긴 하네요. 워낙 레이저 제품이 비싼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DPI 설정 변경화 값이 온보드에 저장이 안 된다는 이슈가 있던데, 제가 받은 제품은 또 가능해서 이게 100%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버튼 소리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